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무거운 주제예요. 어떤 사건이죠?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곧 있으면 조두순 씨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원래 특정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게 또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이 많아서 이제는 이제 가해자의 이름을 따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08년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사건에서 어떤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생각해볼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기소가 됐던 게 내용이 제명이 강간상해죄였어요. 그거는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피해 아동의 경우에 이제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어요. 그게 이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강간상해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법정이 높았고, 그래서 그 제명을 적용하는 게 맞았다라는 이제 논란이 또 있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1심에서 선고됐던 형이 제가 알기로 무기징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12년이 선고됐거든요. 네, 이게 사실 선고됐던 이유가 요즘 법감정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그 감형을 받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심신미약. 그렇죠. 심신미약 감형이 인정이 돼서 이제 징역 12년형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법률이 개정이 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30년을 넘을 수가 없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경합범 가중을 했을 때 50년까지 이렇게 됐던 사건인데,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심신미약이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사실 이 조두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가가 18범이었어요. 18범이고 범죄 전력도 많았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술을 마셨다는 것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줄 게 아니라 가중해서 범행 동기로서도 그거를 참작을 해줄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았으니 좀 더 가중 처벌을 해줬어도 될 법한 그런 또 문제 소지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자기가 술버릇이 안 좋으면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리 평소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됐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적당히 먹었어야지. 예. 그래서 사실 요즘은 실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게 심신미약의 사유로는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전문가가 사실은 감정을 거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그 심신미약을 할 사유가 있다라고 그런 판단이 돼야,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관문을 통과를 해야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두순 씨에 대해서 이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준 것도 조금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그러면 항소를 했을까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으면은, 근데 징역 12년이 나왔어요. 검찰이 내부적인 지침에 따르면 왠지 항소를 그렇죠. 좀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 검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최상한까지 찍혔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좀 보이긴 하거든요. 예. 검사가 항소를 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피고인만 항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면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검찰이 같이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죠. 그래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검사가 항소를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됐고, 조두순 씨는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징역 12년 이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버리면 법정에서 정말 과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판사한테 욕을 해도 이 형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왜 안 했을까요? 사실 항소를 하는 게 항소장 하나만 내면 되는 건데, 조두순이가 먼저 이렇게 좀 항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검찰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항소를 해라 얘기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까 뭐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유기적인 어떻게 보면 사안에 가까워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또 그게 조심스럽게 조금 추측이 되긴 해요.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아동 청소년 강간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폐지가 됐어요. 아동 청소년을 더 보호를 하고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됐는데, 뒤늦게 이제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고,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게 개정이 돼서 더 이제 선제적으로 적용이 되게 됐지만 이미 지나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와서 조두순 씨에 대해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하고 신상년부도 공개를 더 장기로 하고 얼굴도 공개를 하고 이러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 감정에 따르면 그러고 싶은데 법대로 하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선고가 됐으면 다시 그 결과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사실 국민청원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답변도 들었다고 하는데 답변 내용도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사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출소가 되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를 하잖아요. 예. 얼굴 뭐 흉악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얼굴을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준에 따르면 이 조두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공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 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될까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건 당시에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 얼굴을 공개하는 그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거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급 적용을 하는 근거가 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또 얼굴을 공개를 할 수도 없어요. 결국 그럼 지금 이 출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전자발찌가 아까 7년 동안 부착이 된다고 했고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가 된다고 했거든요.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이알림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집 주변에 어떤 성범죄로 어떻게 이제 판결이 선고됐는지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공개는 되지만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죠. 자기만 봐야지 그거를 또 캡처를 해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하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예. 돼서 또 처벌을 또 받을 수가 이게 있거든요. 열받으니까 내가 이거 공개하고 나도 처벌받아야지. 이거는 조금 무모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도 부착은 됐지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셈인데 사실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거 착용하고도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끊고 또 범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것도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이제 조두순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되지만 지금부터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적용은 되는데 또 실효성 논란이 또 최근에 있었어요. 고유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 공개 결정이 있긴 있었잖아요. 있긴 있었는데 사실 정말 저희가 아는 그 모습은 딱 한 컷. 그 이외에는 계속 머리로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공개 결정은 났는데 사실상 거의 뭐 공개가 안 된 것과 그렇죠. 예. 사실 그 한 컷만 보고 우리가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거든요. 머그샷처럼 이렇게 들고 뭐 다양한 각도로 좀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공개 결정이 되면은 네. 그런 방법을 또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실 세부적인 기준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논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조사받으러 갈 때 머리를 묶는다든지 아니면 뭐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머그샷을 찍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만 그 실효성 논란이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조두순 씨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사건의 발단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판결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법조인인 저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나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나 법감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저희가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봤어요. 혹시나 조금 이 사건 관련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이제 함께 보고 조금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또 무거운 주제가 있으면 또 저희가 서슴지 않고 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